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수밖에 없죠. 하필이면 또 금요일 날 선고가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그때 이제 여운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금요일 날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주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요즘 날씨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진짜 좋은 날씨로 우리가 좋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금요일 날 결국에 사법부가 민주당의 그 겁박과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참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렇게 무너지나 우리가 우울한 주말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한 가지겠죠, 그렇죠? 사법부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범죄 혐의만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라 그래가지고 처벌을 더 강하게 받든지, 이재명이라 그래서 처벌을 좀 덜 받든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범죄에 입각해가지고 사법부가 고지고대로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이 434억 선거 보존으로 받았던 434억을 먹튀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당시에 47.83%를 득표했습니다.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표를 받았고요. 0.7%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한테 패배를 했었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합니다. 1%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0.7%의 정말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겨우겨우 이겼던 건데, 이게 참 소름이 끼치는 게 바로 직전이 문재인 때였잖아요.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들을 계속해가지고 끊임없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나 똥볼에 똥볼을 연속으로 찼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금 정권을 이재명이 가져가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47.83%나 된다라고 하는 거. 조국 사태에 대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다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랑 격차가 0.7%밖에 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진짜 제가 47.83%라는 수치를 지금 보니까 다시금 생각이 나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 잘하셔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그렇게 개막장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0.7%의 차이로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태가 우리가 지속이 됐었을 때 다음에 0.7% 차이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이기는 것 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요.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찍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살 발을 갖다가 다 그냥 뭐 깎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로 윤석열 정부는 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선거 비용이 431억 7,024만 원이었는데 그 전액을 갖다가 돌려받았고요. 3억 원 또한 마찬가지로 돌려받았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는 총선과는 다르게 뭐 총선 같은 경우는 15% 정도 득표를 하면은 절반 정도를 이제 돌려받지만, 대선 같은 경우는 15%를 득표하면은 선거 비용 전체를 보전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선거법에 따라 가지고 형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이제 그게 확정이 되게 된다면 돌려받았던 기탁금과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전체를 갖다가 반환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이재명 혼자서 434억을 갖다가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추천했던 정당, 그 후보를 추천했던 정당에서 그거를 반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순히 돈을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지난번 뭐 2022년도부터도 이재명이가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벌금 100만 원만 넘더라도 민주당이 434억을 반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지가 먼저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벌써부터 그때부터 이미 압박을 했던 겁니다. 야, 사법부, 법원, 너네가 감히 나에 대해 가지고 이거 100만 원 이상 선고할 수 있겠어? 이거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데, 내가 경기도지사로 나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그래 뭐 나 혼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나한테 그냥 뭐 소신껏 벌금 막 400만 원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 해도, 이거는 지금 대선인데
너네가 만약에 나한테 100만 원 이상 선거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 175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는 434억을 토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가 결과 낼 수 있겠어? 사실상 협박을 했던 겁니다. 언제부터? 2022년도부터 계속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왔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판사님 입장에서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뭐 경기도지사였다, 성남시장이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땅땅땅 해가지고 은수미 날려버리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지금 175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판사가 만약에 저라고 할지라도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담감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고 우리가 판사님에 대해 가지고 월급으로서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판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개인적인 어떤 환경, 주변의 어떤 외유랑 협박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온전히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판결을 내리셔라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판사님한테 그렇게나 존경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놓고 이렇게 먹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히 어떻게 민주당한테 434억을 토해내라고 할 거야. 이런 식의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는 저 잡것들에 대해 가지고 판사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거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 어떤 외압도 받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회유랑 협박도 당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판사님께서 아셔야 돼요. 왜냐? 지금 이제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조금 봤었을 때 그 여론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2024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보십시오. 총선이 있었던 4월 셋째 주 그때 같은 경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몇 프로밖에 안 납니까?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경향이 6월 달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이어져가지고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아싸리 그냥 7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35%가 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27%로 급락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게 되면서 30% 28% 국민이 떨어지게 됐다가 다시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내면서 32%로 동률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추세를 지금 1년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매번 지지율이 어땠습니까? 30%에서 32%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왜? 아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태입니까? 175석입니다. 175석. 문재인 때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과반이었죠. 그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나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도대체 175석이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리고 또 거꾸로 총선에서 대패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왜 도대체 올라갈 때도 있고, 지금 뭐 지난번에 7월달 같은 경우는 35대 27로 국민의힘이 8%나 앞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도대체 발생하는 거냐?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뭐 총선 때는 그냥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 나는 민주당 찍겠다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조금 더 표를 많이 가져가가지고 위너 테이크스로 구조 아닙니까? 승자가 모든 표를 다 가져가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175대 무슨 뭐 108 이런 식으로 나뉘게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적인 여론이 이재명한테 그렇게 호의적이다, 호의적이지 않다,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판사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또 누구도 알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다시는 진짜 보수 정부에 올 수가 없는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아직도 제가 소름 끼치는 게,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같은 저런 문제 많은 인간 말고 조금이나마 정상적인 인간이 지금 저런 포지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아니라 김부겸 같은 사람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완전히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도 저렇게 막 천정부지로 막 치솟고 있었겠고, 우리는 도대체 맨날 무슨 뭐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그 문제 때문에 막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진짜 막 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 자체가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정말 이 기회를 못 살린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임기 2년 반도 어떻게 우리가 흘러갈지 예상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침울합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빨리 변화하시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갖다가 정말 이런저런 다 끝내가지고 완벽하게 해소를 시켜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서 인정해주고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왜 도대체 안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인데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개인적인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를 보더라도요. 이재명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고요. 한동훈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19%랑 17%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17%인데 당의 지지도가 32%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의 보수 쪽을 찍고 계시는 분들이 35%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35%에서 40%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10%가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지금 등을 돌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한테는 등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동훈한테는 등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국정 운영에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벌써부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스멀 제2의 이재명 체제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죠. 제2의 이재명 체제라고 하는 거는 바꿔 얘기해서 이재명이 나가리가 됐을 때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독일에서 김동연이랑 김경수 두 사람이 만난 거, 뭐 애써 이제 뭐 계획되지 않은 만남이었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는 있습니다만 누가 보든지 간에 계획돼 있는 거 아닙니까? 뭐를 대비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를 대비해 가지고 민주당은 가라앉는 침몰하는 배입니다. 그냥 알아서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찢겨 있는 상태인데 그거 무슨 뭐 판자총 같은 걸로 판지 같은 걸로 그렇게 막는다 그래서 구멍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못 막는 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배가 아니라 서로 지금 막 구멍을 뚫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배란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434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국민이 세금을 갖다가 먹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 먹튀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그냥 단순히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이재명의 선고가 유죄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쇄신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해서 이재명과는 상관없이 국민적인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